유언장을 펼친 순간 며느리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과 예금 모두 친자식들에게 10년을 혼자 간병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뭐였지?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혜 씨, 이거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 든 통장. 지혜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사연이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지혜는 장례식장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10년간의 간병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풍입니다. 왼쪽이 완전히 마비됐고요. 장기 간병이 필요합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모실 건데?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는 아이들도 있고 회사도 다녀야 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는 부산인데 매일 올라올 수가 없잖아.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지혜를 봤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지혜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지혜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지. 나도 일해야 하는데,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힘들 때 조용히 용돈 쥐어주시던 분, 아이 낳고 산후조리 때 매일 미역국 끓여주시던 분, 그때 어머니는 나를 도왔잖아. 내가 모실게요. 지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안도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언니. 정말 고마워요. 말뿐이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제일 가까우니까 잘 부탁해요. 책임을 떠넘기는 말투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괜찮은지, 지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지혜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지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시어머니가 깼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지혜는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쪽 입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아침 6시, 아이들 아침 준비, 7시, 남편 출근 준비, 8시, 시어머니 식사 준비, 죽을 쓰고 떠먹이고 약을 챙기고 물을 먹이고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빨래와 청소, 기저귀를 삶고 말리고 병원 예약 잡고 재활치료 데려가고 오후가 되면 지혜는 녹초가 됐습니다. 조금만 쉬고 싶다. 하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직이려 하면 넘어질까봐 달려가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시려면 부축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10kg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고생 많아. 그게 다였습니다. 요양원은 어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좀, 형제들이 뭐라 할 거야. 그럼 나는? 지혜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싸우기 싫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겨우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잘 계시지요? 안부만 물었습니다. 좀 힘들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있잖아요. 우리는 멀어서. 작은 시누이는 더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거지. 우리야 출가 외인이잖아. 차갑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출가 외인.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도 남의 집 며느리인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병 우울증이에요.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지혜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도움? 누구한테? 1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치매 증상까지 시작됐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셨습니다. 지혜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문에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움직이시면 소리가 나도록.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지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쪽 입이 굳었지만 말씀하려 애쓰셨습니다. 지혜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지혜가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옛날엔 웃기도 하고 그랬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허탈했습니다. 웃을 일이 어디 있어? 여보.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혼자서는 못하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혜 혼자였습니다. 3년째 지혜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연락 없어? 어머니 간병 중이야.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힘들겠다. 고생 많아.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이 바빴습니다. 지혜는 혼자였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지혜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약 챙기고, 재활 데려가고,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없어졌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시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지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혜. 지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 어머니도 힘드시겠지. 그 생각이 들면 조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7년째 시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지혜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간병인을 쓸 돈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만 대는데 힘들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간병비 좀. 큰 시누이가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오빠가 알아서 하라 해요. 작은 시누이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지금 여행 중.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다행히 시어머니는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앉지도 못하셨습니다. 완전히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9년째 지혜는 허리를 다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들다가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예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술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또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남편이 회사에서 달려왔습니다. 시누이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어쩌지? 큰 시누이가 울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우는구나. 10년간 어디 있었는데 작은 시누이는 오지 못했습니다. 못 가 언니. 애가 아파서 전화로만 울었습니다. 기적처럼 시어머니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10년째 봄, 시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혜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든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10년이 끝났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없어진 지금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지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큰 시누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뭐지? 큰 시누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이에요. 다들 모여서 확인하자고요.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언장?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어? 상주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 큰 시누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식들에게. 지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식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큰 시누이가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큰딸에게. 지혜의 귓가가 멍했습니다. 집을. 큰 시누이에게. 예금은 아들과 작은 딸이 나눠.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가구와 세가는 자식들이. 보험금도 자식들에게. 지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없어. 유언장 끝까지 며느리 지혜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셨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친자식이 받는 거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 좀 해줘. 지혜는 남편을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10년을 혼자 버텼는데 아무것도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서 나는 뭐였을까? 그냥 간병인이었을까? 가족이 아니었을까? 지혜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쑥하고 늙고 지친 얼굴. 이게 나야? 45살. 아직 젊어야 할 나이.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60살처럼 보였습니다.
지혜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 차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상주실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얼마나 받을까? 예금이 얼마나 있대? 지혜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장례만 치르고 끝내자. 그런데 지혜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을. 시어머니가 남긴 것은 유언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간이 침대를 치웠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10년 만에 찾아온 자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지혜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년간 제대로 앉아보지 못한 소파, 푹신했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혜의 손을 잡으셨던 그 순간, 고맙다는 말씀은 없으셨어. 지혜는 씁쓸했습니다. 유언장에도 이름이 없었고, 마지막 말씀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있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웃었습니다. 응, 어디 가겠어? 남편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 있어? 습관처럼 묻는 말.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 돌볼 때도 남편 밥은 챙겼습니다. 이젠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라면이야?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지혜는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응, 요즘 왜 이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일주일 됐잖아. 지혜는 남편을 봤습니다. 뭐라고? 귓가가 멍했습니다. 10년을 내가 돌봤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됐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지혜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 뒷바라지는 언제까지 해야 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요즘 이상해.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은 라면을 먹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또 혼자. 오후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지혜 씨?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온화한 인상. 네, 그런데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오래된 친구였어요. 어머니 친구.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10년을 간병하셨다면서요? 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힘드셨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유언장 볼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지금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이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랑 딸들은 안 온다고, 며느리만 혼자 고생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마음이셨구나. 고인께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이걸 전해달라고.
낡은 봉투 하나 할머니가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혜가 물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지혜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고인께서 지혜 씨한테만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시길.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지혜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통장, 낡은 통장 한 권. 이게 뭐지? 지혜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 예금주 이름, 이지혜.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 어머니가 내 명의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이게 뭐야? 지혜는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잔액 2억 3천만 원. 지혜는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억?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통장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 지혜는 펼쳤습니다. 손글씨,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우리 지혜에게. 지혜는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다. 10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팔았을 때 받은 돈이다. 자식들에게 나눠주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너만 나를 지켰다. 밤새 잠 못 자고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며 나를 돌봐줬다. 친자식보다 더 잘해줬다. 이 돈은 내 거다. 자식들에게는 집을 주겠다. 그걸로 충분하다. 너는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동안 고생한 것 조금이라도 보상받아라. 미안하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지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0년간 참았던 눈물, 억눌렀던 감정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유언장에 이름이 없었던 이유, 이제 알겠습니다. 따로 준비하셨던 것, 아무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이 통장 때문에 더 큰 폭풍이 올 것을.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지혜는 통장을 숨겼습니다. 아직 말하지 말자. 타이밍을 봐야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누가 왔었어?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그러던데. 어머니 친구분이셨어요.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문 오셨대요. 아, 그래.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억,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습니다. 지혜는 천장을 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가지고 있을까? 법적으로는 지혜 명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통장, 지혜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가만히 있을까? 분명 싸울 거야. 내놓으라고 할 거야. 아니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자. 통장을 확인해 보자.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님 명에 맞으시고요. 잔액 2억 3,052만 원입니다. 진짜구나. 지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이 돈,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출하거나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직원이 웃었습니다. 본인 명의니까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지혜는 안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자유. 진짜 자유였습니다. 이제 뭘 하지? 지혜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있자. 시댁에는 말하지 말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혼자 마시는 커피. 달콤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지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일 후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잠깐 나와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았나? 벌써? 무슨 일인데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큰 시누이가 끊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뭘 알았을까? 통장 얘기일까?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의 집, 남편 작은 시누이, 지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큰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지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친구분한테 전화 왔었어요. 끝났습니다. 지혜는 직감했습니다. 들켰습니다. 큰 시누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말이에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구나.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뭘 받았다면서요?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지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통장. 작은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줬다면서요?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맞아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두셨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마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얼마?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억 3천이요. 뭐? 작은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억? 남편이 지혜를 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넣으셨대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요. 말도 안 돼.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왜 며느리 명의로? 편지도 있었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편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낚아챘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둘 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자식보다 더 잘해줬다? 큰 시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작은 시누이가 편지를 집어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셨나 봐. 정신 멀쩡하셨어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드신 거예요. 중풍 걸리기 전에요. 큰 시누이가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돈 혼자 가질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명이고요. 친자식들 놔두고 작은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동안 10년간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빠서 그랬죠.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지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래도 혼자 10년을 버텼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에요? 작은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도리. 그게 다였구나. 도리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딸의 도리는 없었어요? 뭐라고요? 큰 시누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10년간 전화 한 통도 제대로 안 하고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문안 한 번 안 오고 간병비 한 푼도 안 되고 그게 자식이에요? 지금 우릴 가르치는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10년을 들였어요. 지혜도 일어났습니다. 제 시간, 제 건강, 제 인생 다 들였어요. 돈 받으려고 그랬구나. 큰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속셈이었지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 시누이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면 뭐예요? 큰 시누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진짜 효도하려고 했으면 돈 안 받았겠죠. 남편이 말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빤 그럼 괜찮아? 큰 시누이가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마누라가 먹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을 봤습니다. 말 좀 해줘. 날 좀 감싸줘.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긴 하지. 지혜는 남편의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마저 그 돈 나눠야 해요. 큰 시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새언니 명의라도 실제론 어머니 재산이에요. 편지에 나한테 주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속으신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잘 보이려고 연극했을 거 아니에요. 연극? 지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10년을 연극으로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큰 시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억이면 10년 버틸만 하지.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가씨들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는 걸로 해결 안 돼요. 그 돈, 작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4등분해야 해요. 오빠, 언니, 나, 그리고 새언니. 안 돼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재산은 상속 대상이에요. 내 명의예요. 지혜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아니에요. 증여세는 냈어요? 작은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안 냈으면 탈세예요. 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여세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 봐요. 큰 시누이가 웃었습니다. 결국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조금씩 나눠주는 게 어때? 뭐? 지혜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그래?
2억을 혼자 갚긴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좀 그렇잖아. 지혜는 남편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년간 뭐 했어? 뭐?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았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밤새 간병한 적 있어? 병원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갔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간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피했잖아. 나도 돈 벌어야.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돈? 지혜가 웃었습니다. 간병비는 한 푼도 안 줬으면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지혜였습니다. 10년간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허리 망가진 거 아세요? 우울증 약 먹는 거 아세요? 밤마다 악몽 꾸는 거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요. 지혜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쓰셨어요. 우린 인정 못해요. 큰 시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따져보세요. 지혜도 단호했습니다. 제 명의니까 제 거예요. 두고 봐요. 작은 시누이가 협박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언니는 이 집안 사람 아니에요. 지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알아요. 처음부터 가족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럼 왜 버텼어요?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의리 때문이에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의리.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작은 시누이가 비난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10년의 헌신을 알아줬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돈만 보는구나. 진짜 가족은 없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큰 시누이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큰 시누이였습니다. 생각 잘해요.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그 돈 당연히 나눠야지요. 지혜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나누지 않을 거야. 이건 내 거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다음 날, 지혜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통장과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본인이면 법적으로는 본인 재산입니다. 정말요? 지혜가 안도했습니다. 다만 법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해요.
10년 전부터 받으셨으니 누적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요. 법무사가 계산했습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2억에 비하면 내겠어요. 지혜가 결심했습니다. 신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소송을 걸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실 겁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가 주신 마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지혜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그 돈.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은 나눠주는 게 어때? 싫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들이 계속 전화해. 남편이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지혜가 남편을 봤습니다. 나 싸워도 돼? 그게 아니라.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10년간 방관했어.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끼어들지 마. 여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뭐가? 지혜가 웃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게, 저녁에 술 마시는 게, 남편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10년간 하루도 쉬지 못했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하루도. 알았어.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마음대로 해.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또 혼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혜에게는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2억 3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켜낼 거야. 지혜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지혜는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며칠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소장,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 지혜는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소송을 거는구나.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지혜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30대 여자 변호사가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지혜 씨 맞으시죠?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장과 통장, 편지를 내밀었고 변호사는 천천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지혜의 눈이 빛났습니다. 변호사는 명의가 본인이고요. 고인의 편지도 명확합니다. 10년간 증여 사실도 입증돼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다행이야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며 담안하고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여지는 있어요. 지혜가 긴장했습니다. 고인이 치매였다는 주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통장을 만드셨어요. 중풍 걸리기 전이에요.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통장 개설 날짜가 증거예요. 의료 기록도 필요하고요. 준비할게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더 좋아요. 10년간 간병 사실을 증명할.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있지? 시댁 식구들은 적이었고 친정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요? 변호사가 물었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 10년간 지혜를 봐온 사람들, 부탁해 보겠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잘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집으로 향했고 아파트 입구에서 옆집 아주머니 60대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지혜 씨. 박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박 여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다들 알아요. 10년간 얼마나 힘드셨는지.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아주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재판 준비는 한 달이 걸렸고 지혜는 이웃 주민 5명의 증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모두 지혜의 10년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기록도 떼어왔고 시어머니가 중풍 걸린 날짜와 치매 진단 날짜, 통장 개설일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지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남편은 지혜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며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뭘?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지혜가 물었지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다 가족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들이 날 가족으로 봤어? 그래도 피는 못 속여.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한텐 동생들이야. 그럼 나는? 지혜가 물었습니다. 난 당신한테 뭐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혜는 거실에 혼자 남아 이미 끝났구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 안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쪽엔 지혜와 변호사, 다른 쪽엔 시누이들과 그들의 변호사, 남편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들 편이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을 봤지만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큰 시누이 측 변호사 50대 남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을 기만했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인은 중풍과 치매로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고가 강요해 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지혜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통장은 10년 전에 개설됐습니다. 고인이 건강했을 때입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했고 재판장이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지혜 측 변호사가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명확한 증여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이 편지를 읽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큰 시누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편지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고 다음 재판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지혜는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큰 시누이와 마주쳤습니다. 둘 다 멈춰 섰습니다. 새언니, 큰 시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요. 큰 시누이가 제안했습니다. 2억을 4등분. 각자 5천씩. 안 돼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욕심부리면 다 잃어요. 작은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기던 지던.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을 지킬 거예요. 어머니 뜻? 큰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있었으면 친자식한테 줬겠지요. 지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지나쳐 갔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인의 글씨가 맞음.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지혜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를 알고 계십니까? 네.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10년간 봐왔습니다. 피고가 고인을 간병하는 모습을 목격하셨습니까? 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 여사가 지혜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혜 씨는 정말 혼자였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지혜 씨가 기저귀를 들고 있었어요. 박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요. 병원 가는 것도 매번 혼자였어요. 가족들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10년간 단 한 번도. 큰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모두 지혜의 10년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가 고인을 학대하거나 강요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헌신적이었어요. 정말 잘 모셨어요. 마지막 증인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박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고인이 피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박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혜 씨가 친딸보다 낫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박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의 일기장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필요하면 쓰라고. 일기장이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재판장이 펼쳐 읽었습니다. 오늘도 지혜가 날 씻겨줬다. 미안하고 고맙다. 자식들은 전화도 안 한다. 지혜만 있다. 내가 이 집의 짐만 되는구나. 그래도 지혜는 웃어준다. 지혜한테 뭘 해줄까? 돈이라도 남겨줘야지. 재판장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큰 신우이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고일은 2주 후였습니다. 지혜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박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혜가 다가갔습니다. 일기장은 어떻게 고인께서 마지막에 주셨어? 만약을 대비해서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아셨어.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준비하신 거야. 박 할머니가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 이렇게까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큰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첫째, 통장은 고인이 건강할 때 개설했음이 명백합니다. 둘째, 고인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편지와 일기로 입증됐습니다. 셋째, 피고는 10년간 고인을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며 이는 여러 증인이 증언했습니다. 넷째, 원고들은 10년간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입증됐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법은 형식만이 아닙니다. 진심을 봅니다. 고인은 진심으로 피고에게 감사했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법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은 피고의 정당한 재산임을 인정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다. 어머니, 이겼어요. 변호사가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큰 신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작은 신우이는 변호사에게 뭔가 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켰어요. 어머니 마음.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라는 것을,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오랜만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와줄래? 무슨 일인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씁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모든 것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후회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가? 전부.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간. 전부.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비겁했어. 어머니 일도 당신 일도 전부 모른 척했어. 알아.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증인들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았어. 지혜는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정말 몰랐어. 아니, 모른 척했어. 왜 모른 척했어? 남편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서웠어. 책임지기가. 내가 나서면 내 인생도 거기 묶일 것 같아서.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이미 묶여 있었는데.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각째각.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뭘? 우리 사이? 이대로는 안 되잖아. 지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모르겠어. 난 지쳤어. 알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간 당신을 기다렸어.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돼주길. 한 번이라도 날 안아주길.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없었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당신은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남편이 지혜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혼할 건지, 계속 함께 할 건지.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지혜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증여세를 내면 약 2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원룸들을 검색했습니다. 여기서 나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생이 된 큰아이, 고등학생인 둘째.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지혜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10년간의 간병, 유언장, 통장, 재판, 남편과의 갈등.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구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뭘 선택하든. 이혼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속상하겠지. 하지만 이해해. 그 남자가 너한테 뭘 해줬니?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지혜야, 한 가지만 생각해봐. 뭐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지금 화나고 서운한 건 알아. 하지만 10년 후에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년 후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들이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산책하는 노인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혜의 손을 잡았던 그 손. 고맙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하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결정했어. 우리 일단 따로 살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하자는 거야? 아니, 일단 떨어져 있자는 거지. 난 원룸 하나 얻을 거야. 거기서 혼자 살면서 내 인생을 찾아볼 거야. 얼마나? 모르겠어. 6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도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함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 길을 가야 하는지. 나는 아직은 말하지 마. 지금은 감정적이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진심을 얘기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주말엔 함께 보낼 거야.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말할 거고. 알겠어. 일주일 후 지혜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시어머니 사진 한 장. 아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엄마, 푹 쉬다 와.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지혜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다시 올게. 새 집은 작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온전히 지혜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시어머니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켜보세요.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다음 날부터 지혜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갔습니다.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오래 미뤄뒀던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너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어 보여. 지혜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지혜가 커피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힘들어 보이세요. 여자가 지혜를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중이에요. 5년째. 지혜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10년간. 여자가 지혜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힘들죠.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지혜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날 이후 여자는 자주 카페에 왔습니다. 지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힘을 얻어갔습니다.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그 경험이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지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주말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잘 지냈어? 응. 당신은? 그럭저럭. 외롭더라.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 잘못이 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지혜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상처가 깊어. 알아.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 당신한테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지혜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둘게. 당신이 정말 변한다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지켜볼게.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그날 이후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달째 지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함께해도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시어머니가 준 선물, 그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찾게 해주셔서.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지혜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신의 카페, 지혜의 쉼표였습니다. 간병으로 지친 사람들, 인생에 쉼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가의 화분,
벽에는 시어머니 사진. 어머니, 오늘도 잘 지켜봐 주세요. 문이 열리고 5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 지혜는 알아봤습니다. 간병의 무게를 짊어진 얼굴. 어서 오세요. 지혜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여기가 소문 듣고 왔어요. 간병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카페라고. 네, 뭘 드릴까요? 따뜻한 차 하나요. 지혜가 차를 내며 물었습니다. 누구를 돌보고 계세요? 시아버지요, 3년째예요. 힘드시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지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10년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이나요? 네. 그날 오후 지혜는 여자를 오래 위로했습니다. 간병의 고통,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슬픔. 여자는 울었고 지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갑니다. 여자가 나갈 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시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지혜가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정돈하고 바닥을 닦고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주택,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혜가 혼잣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지만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 응. 오늘 저녁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집 근처 공원 7시에. 알았어. 저녁 7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표정. 왔어? 응.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네. 그러게.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1년 동안 나 많이 변했어.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기대고 살았는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더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집 청소도 엉망, 애들 뒷바라지도 힘들고.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혼자 해왔는지. 이제 알았어? 늦었지. 너무 늦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래? 지혜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손을 빼냈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혼자가 좋아. 10년간 누군가를 돌봤어. 어머니를, 당신을, 아이들을. 그동안 난 없었어. 내 꿈도 내 시간도 나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어. 진짜 나를.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 이혼? 응.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변했어. 어떻게?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 혼자서도 충분해. 아이들은 다 컸어. 우리 각자의 길을 가도 돼. 남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 당신 결정을 존중할게. 고마워. 나도 고마워. 20년간 함께 해줘서. 마지막 포옹, 이별. 잘 살아. 당신도. 3개월 후, 이혼 정리, 재산은 반반, 지혜 목 2억.
아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지혜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혼자 집에서 와인 한 잔,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큰 시누이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놀란 지혜. 아가씨. 큰 시누이는 한참 카페를 둘러보고 시어머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앉으세요. 얼굴이 늙은 큰 시누이. 왜 오셨어요? 사과하러요. 내가 정말 못됐었어요. 돈밖에 안 보였어요. 오빠가 말하더라. 새언니가 카페를 차렸다고, 간병하는 사람들 돕는다고. 네. 큰 시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중이에요. 남편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새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혜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큰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힘드시면 오세요.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그날 이후 큰 시누이는 가끔 카페에 왔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카페는 유명해졌습니다. 간병인들의 쉼터로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간병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만든 카페. 인터뷰에서 지혜는 말했습니다. 제 1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어요. 10년간 누군가를 돌보며 저를 잃었지만 어머니 덕분에 다시 찾았어요. 진짜 저를.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간병으로 지친 사람들,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사람들, 지혜는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위로로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요. 이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거죠?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지혜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집으로 가는 길 혼자지만 든든했습니다. 10년의 헌신, 1년의 법정 싸움, 2년의 자기 찾기, 그 모든 시간이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돈이 아닌 선택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지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지혜의 10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